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하신 후에도 박사의 길이 정말로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감히 박사 과정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사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면 분명 나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동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사학위를 위한 대학원 진학, 그리고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대학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군가는 대학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겠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 영상은 박사학위를 위해 대학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담았어요. 박사과정의 최종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저울질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건지 말이죠. 우선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박사과정 디펜스를 무사히 마치면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독자적인 연구자가 되었음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박사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자로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무 좋게만 들리나요? 그럼 이제는 박사학위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석사와 박사를 따로 하게 되면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석박사 통합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5년에서 6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 분야에서의 석박사 통합은 일반적으로 6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대학교 4년, 군대 2년, 박사까지 대학원 6년으로 계산을 하면요. 박사를 받았을 때의 나이는 꽉 찬 31살이 되고 며칠 자고 일어나면 32살이 되겠네요. 물론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분들이나 전문연구요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2년이 더 빨라지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휴학을 하셨다면 그만큼 느려지겠네요. 혹여나 박사 과정을 6년보다 더 오래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느려지겠네요.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30살 초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20대의 모든 시간을 박사학위를 받는데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이에요. 두 번째, 돈이에요. 대학원생의 생활은 결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수준의 급여나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요. 심한 경우에는 최소 생활조차도 힘든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해서 돈을 버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진지하게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대학원생도 충분히 노력해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과 같은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 축구 열심히 해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면 연봉도 100억씩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축구만 열심히 해. 혹은 너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하게 지낸 것들이 학위를 받고 나면 금방 역전이 되느냐? 사실 그것도 결코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박사학위를 위해 투자하는 6년간 돈을 먼저 벌 수 있겠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평균 연봉을 3,500에서 4,50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년간 약 2억 1천에서 2억 7천을 먼저 번 거예요. 직접 수치를 계산해보니까 느낌이 확 오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거죠. 박사를 받고 난 후에 연봉이 2천에서 3천 정도가 더 높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고 해도 먼저 번 돈만큼의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3년 반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갖게 될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라잡으려면 계산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박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결코 이득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이에요.
세 번째, 굉장히 좁은 폭과 보장되지 않는 미래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마치 여기저기서 데려갈 것 같으신가요? 앞길이 창창하게 펼쳐질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박사의 경우에는 학사, 석사와는 달리 연구 분야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갈 수 있는 자리가 훨씬 적어요. 박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갈 만한 곳을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의 구성은 피라미드 형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경영자가 3명이 있고요. 연구원은 30명이 있고요. 생산직은 300명이 있어요. 여기서 업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경영자가 방향을 정하면 정한 방향에 맞게 연구원이 상품을 개발하겠고요. 이렇게 개발된 상품들을 생산직이 생산을 하는 거죠. 기업의 업무 흐름을 기업 조직 피라미드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로 심플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즉 피라미드 상에서 위로 갈수록 원래 자리가 적은 게 정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마땅히 갈 곳을 찾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이에요. 네 번째, 박사학위 취득의 어려움이에요. 박사학위라는 것은 단순히 5년, 6년의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는 것들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을 알지 못하는 이런 연구를 스스로 해나가야 되며 그 과정 속에서 밥 먹듯 좌절을 겪어야만 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매일매일 밥 먹듯 좌절을 겪다가 이따금씩 원하는 결과를 한 번씩 얻게 되면 그 순간에 느끼는 성취감, 이 성취감 단 하나로 버텨나가는 게 박사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박사 과정은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적인 기회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저는 모든 분들이 박사 과정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하신 후에도 박사의 길이 정말로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감히 박사 과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사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은 분명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